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아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나를 돌볼 수 있으니까. 이게 자존감하고 또 연결이 되겠죠. 이거 뭔가 왜 뭉클하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출판기획자 백지수입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참 내가 노력한다고 내 맘대로 되지도 않고 또 방법도 없는 것 같아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계심리 전문가 백선영입니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내가 먼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존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존감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나를 사랑하는 힘? 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아, 존중, 감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존중하는 감정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 지수님은요, 나를 바라볼 때 10점 만점에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는 한 8점 정도? 후한가요?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좋으세요. 이처럼 자존감은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태도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주는 점수가 자존감의 점수입니다. 그러면 이 점수가 자존감의 점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그때 나는 불편하죠. 그죠?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 불편한 감정이 들어도요, 내 마음이 쉽게 동요되지는 않아요. 감정이 상하지 나에 대해서는 쉽게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나를 충분히 이미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두 번째는요, 감정이 쉽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떡하겠어요? 한 번 더 확인하거나 물어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그때 내가 잠깐만, 저 친구가 저분이 나하고의 관계에서 그럴 만할 사람이 아닌데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관계에서 소통이 좀 원활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너무 막 힘들고 예민할 때 누가 저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별 나쁜 얘기가 아닌데 아주 그냥 가시돋친 말을 제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내가 너무 온전하지 못하니까 남한테 이렇게 행동하구나 라고 했는데 그 말이 결국은 이제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스스로 자존감을 높아야 된다라는 말이랑 연결이 돼요. 네, 굉장히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대해서 스스로 돌보고 알아차리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에게 반응해서도 쉽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또는 예민하게 반응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화인 것 같아요. 대화가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조금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지수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말이에요.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대화하다 상처받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아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나를 돌볼 수 있으니까. 이게 자존감하고 또 연결이 되겠죠. 이거 뭔가 왜 뭉클하지? 이게 나의 부정적인 마음과 감정도 수용할 수 있어야 내가 타인과의 대화도 좀 자유로움이 생길 수가 있겠죠. 내가 상처받는 것이 나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상처받아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어찌 보면 자기 공감이라는 표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에서 중요한 건, 대화할 때 중요한 건 내가 좀 나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감의 마음도 하나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공감하듯이 타인을 좀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대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자기 공감과 타인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진정한 어른은 무엇을,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럼 타인과의 대화도 조금 더 여유로워지겠죠. 책을 보면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비폭력 대화였어요. 네. 근데 그것이 비단 남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스스로와도 비폭력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게 있던데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비폭력 대화는 정말 추천하는 대화 프로세스 중에 하나거든요. 4가지 프로세스예요. 너무 간편해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 끝입니다. 이 관찰은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받거나 또는 당신이 무엇을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있는 그대로예요. 두 번째 감정은요, 내가
무엇을 느꼈어? 또는 당신은 이런 감정이 생긴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이 생길 땐 왜 생겼을까를 살펴보면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거나 무엇을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욕구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나는 무엇이 필요했어? 또는 당신은 무엇이 필요했던 거야? 라는 욕구를 말을 해요. 마지막은 당신에게 부탁을 하는 부탁하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연결의 부탁이 있고요.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의 부탁은 내 말 들으니까 당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명료한 부탁은 다음 주 월요일 2시까지 보자 라는 것처럼 명료하게 딱 말해주는 게 부탁의 방식이거든요. 이 관찰, 느낌, 욕구, 부탁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관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부탁하면 저 사람이 들어줄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요구해도 괜찮을까? 즉 판단과 평가가 들어와요. 그럼 판단과 평가가 딱 들어오면 주춤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찰하기를 먼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팀장님이 회의 시간에 막 이야기를 했어요. 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팀장님은 참 폭력적인 사람이야. 이 말은 관찰일까요? 평가일까요? 평가죠. 맞아요. 그럼 관찰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우리 팀장님은 회의 시간에 큰 소리로 말을 했어.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상대방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유연한 공간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기 전에 네. 조금 더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거네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즉 상대방에게 꼬리표 달지 않는 거죠. 두 번째, 관찰하기가 끝났다면 그 다음에 감정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감정이 찾아내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 지금 무시하는 것 같아. 나는 동네 북처럼 느껴져. 이게 감정일까요? 생각일까요? 생각이죠. 맞아요. 그래서 내 감정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그냥 나는 무시받은 느낌이 아니라 난 서운한 거였어요. 이런 감정을 좀 인식해주고 이 감정 아래 무엇이 필요했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동네 북처럼 느껴져 라고 한다면 난 무엇이 필요했을까? 나는 무시받은 기분이야 라고 했을 때 무엇이 필요했을까? 무시받은 기분이야 라는 생각에는 나 존중받고 싶어. 나는 동네 북처럼 느껴져. 그 안에는 나는 내 말을 이해시키고 싶어. 이런 욕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탁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의 남편이 늦게 들어왔대요. 그 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막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대요. 아내가 되게 속상했겠죠. 그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야, 나는 자기가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고 있는 걸 봤을 때 관찰이죠. 내가 굉장히 속상했어. 왜냐하면 나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었거든. 욕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하죠. 혹시 내일 나하고 시간을 보내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탁이죠. 근데 혹시라도 남편이 미안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해도 내 마음은 상하면 안 돼요. 나는 강요가 아니라 부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처음에 네 가지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 단계가 사실은 좀 열정이 필요한 일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공부도 필요한 일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저는 이제 추천드린 게 아까 지수님처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하나 떼서 사용하세요. 이런 관찰만 오늘 해보고 어느 날 느낌만, 욕구만, 부탁만 하셔도요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백선영 저자님과 네. 조금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